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오늘 HLB가 15만원 저항을 돌파하면서 또 상한가에 진입했습니다. 오늘 6시에 서울경제TV에서 진양권 회장께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내용을 제가 추리면서 첨가해야 될 부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부분은 중간중간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진양권 회장 얼굴을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공매도 뭐 선과 악 뭐 얘기 나온 게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진양권 회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자, 먼저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월에 주가를 보시면은 이렇게 밀렸죠. 그러면서 이제 기자회견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양권 회장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가장 먼저 주주분들한테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바로 6월 26일 날 탑라인을 발표를 하고 여기서 경쟁약물 대비 유의미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포커스를 맞추니까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어서 아니 경쟁약물 대비 유의미한 건 맞는데 목표치에 미달됐고 목표치에 미달됐고 뭐 임상 이 데이터를 가지고 FDA 승인은 어려울 수 있다. 내부적 판단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는 임상 실패로 받아들인 거죠. 분명히 진양권 회장은 임상 지연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주가를 보시면 하한가 2번의 추가적인 하락에 공매도 수익 실현 나오면서 급등 한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임상 지연이라고 했는데 실패라고 받아들였다. 이것을 이제 표현하시기를 출근을 하는데 팀장님한테 지각할 것 같다라고 연락을 했더니 도착했는데 지각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연을 말하는 거죠. 임상 지연될 수 있다라고 이제 지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도착했는데 지연이 아니었고 성공했단 말이에요. 성공적으로 지각하지 않고 도착했는데 임상 실패로 받아들였다. 즉 결근 처리가 됐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기존에 나왔던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억울하다라는 것을 좀 표현하신 것 같아요. 초반에는. 그리고 이제 신약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적으로 신약의 가치 그리고 이 신약의 가치를 허가를 받느냐 그리고 신약이 확장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계획은 뭐 기존에 말씀하셨듯이 5년 이내에 5개의 항암제를 출시하겠다라고 한 게 리보세라닉 같은 경우는 지금 저도 기존부터 계속 성공률이 좀 높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희귀의약품에 지정돼 있고 희귀의약품 같은 경우는 임상 3상 성공률이 한 49%인데 희귀의약품은 49가 아닌 76% 정도로 높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미 중국에서 수년간 부작용 없이 잘 복용되고 있는 경구용이니까 먹고 있는 거죠. 복용하고 있는 이런 데이터 값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플러스 알파를 쳐줄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80% 이상 정확하게 매길 수는 없지만 80% 이상으로 보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자 그래서 뭐 충분히 신약의 가치에 대해서는 있다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향후 5개 5개 중국에서 시판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리보세라닉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해서 논문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좋은 약입니다라는 논문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는데 그 중에서 임상실험을 골라서 하는데 어떻게 고르냐? 중국에 중국판권 항소제약이 갖고 있잖아요. 항소제약이 임상을 해요. 임상실험을 진행을 해요. 그럼 이 중에서 요거 가능성이 높겠네, 괜찮네, 데이터 값이 좋네 싶은 것을 가져다가 임상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건 이해하시겠죠? 네. 먼저 중국에서 테스트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기존에 제가 200 초반에 이걸 말씀드릴 때 항소제약에서 중국에서 실행 중인 게 한 200여 가지 됩니다라고 했는데 한 250여 가지까지 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더 늘어날 거예요. 제가 좀 더 체크해보면 더 늘어났을 것 같아요. 지금도.
아무튼 굉장히 많은 임상이, 그러니까 임상 1상, 2상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이제 뭐 동물 실험 직전 단계 뭐 하고 있는 거죠. 세포 실험부터 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임상 진행 중인 것들 중에 골라서 하면 된다. 위암 치료제는 어차피 지금 이제 처방이 되고 있고, 그 중에 간암, 비소세포폐암, 식도암, 뭐 담도암, 대장암 쭉쭉쭉쭉 해가지고 8가지가 뭐 종류는 말씀 안 하셨는데 8가지가 진행됐는데 이 중에 간암을 지금 FDA 쪽으로 해서 3상 진행하고 있는 거죠. 이건 기존에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캄렐리주맙이랑 병용 임상을 한다. 글로벌 임상 3상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HF이랑 비용은 반반 부담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8가지 중에서 나머지 7가지도 경과가 좋으면은 바로 임상을 진행하기 위해서 시도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향후 5가지의 글로벌 신약을 출시할 것이다. 5년 이내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이 중국에서 하고 있는 이 임상은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를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은 이쪽 보시면 되겠죠. HLB 같은 경우는 이제 홈페이지에 가도 뭐 기본적인 정보는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용증에서 이제 키트루다랑 고형암 그리고 파클리텍셀 요 위암 2차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위암 3차는 단독으로 진행했는데 파클리텍셀 변용 해서 이제 2차 그리고 1차 치료제도 뭐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일단 2차 치료제 먼저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간암 1차 치료제 캄렐리주마 아까 말씀드렸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선양 낭성 암종 이쪽에도 이제 뭐 희귀약품으로 등록돼 있고 그래서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다. 대장 같은 경우 론서프랑 변용. 그러니까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파이프라인이 다양하다. 이거 좋죠. 좋은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보셔야 되는 게 글로벌 면역 항암제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이 항암제들 다 같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옵티보, 키트루다. 일단 이 글로벌 빅파마들한테 선택을 받은 약물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옵티보와 키트루다 같이 병용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글로벌 빅파마가 호구가 아닌 이상 그렇게 많은 약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왜 하필 HLB의 리보세라닙을 선택했겠는가? 그만큼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죠. 물론 리보세라닙 하나랑만 병용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중에서 선택을 받은 거잖아요. HLB가 가서 키트루다를 선택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 약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진행 중인 거 외에 자체적으로 저 부분에서 보시면은 5가지 뭐 항암제를 출시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다 잘 되느냐는 아직까지는 뭐 미정이죠. 잘 돼야지 되는 거지. 그거는 아직까지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이번에 위암 3차 같은 경우도 얼마나 굴곡이 많았습니까? 이거 보시면 알잖아요. 오죽하면 본인이 지각하겠다라고 연락을 했는데 뭐 결근 처리됐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겠어요. 근데 기자회견은 확실히 문제가 된 건 맞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이제 경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예요. 우리나라는 시작 단계란 말이에요. 네,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있고 신라젠의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이라던가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는 성공할 가능성이 저는 높게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안정성이 입증됐고 유효성 같은 경우가 데이터가 오염돼서 애매하다. 본인들은 유효하다고 생각하는데 애매하다라고 돼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임상 오염이라던가 임상 실패라던가 중단이라던가 아니면은 기간 내에 맞추지 못했다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다 신약 개발이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다음 잘 되는 건 일단은 간암 치료제 잘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위암 2차 치료제 쪽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외에 뭐 난소암 쪽도 많이 말씀드리고 했는데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FDA 사전 미팅 있는 거는 다 알고 계시죠? 프리앤디 FDA 사전 미팅 같은 경우는 10월 24일 미국 시간입니다. 24일 날 되고 이게 원래 2달 전 8월 24일 날 신청해가지고 뭐 10월 24일 날 60일 뒤에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30일 뒤에 신약 허가 절차가 진행된다. 그러면은 뭐 얘기 잘 하고 나서 11월에 뭐 절차가 진행되겠죠. 네, 그래서 요 정도 이슈까지만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전을 넘어서 이제 모험 수준이다. 신약 개발은 K바이오 쪽에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도전을 넘어서 이건 모험 수준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처음에는 본인도 이렇게 어려울 줄을 몰랐다고 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비유하기를 산이 저렇게 에베레스트 산이 높은 걸 알면은 엄두가 안 나잖아요. 근데 높은 거 모르고 그냥 가다 보면은 용감하게 높이 올라가는 거랑 뭐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고 본인은 운이 좋았다라고 하는데 운이 좋았다고 하기에는 그 다른 이 회사의 연구원분들이 열심히 하셨겠죠.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K바이오 쪽에 이거는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은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 기업에 K바이오에 도전하는 기업 그리고 연구원분들 이런 도전하는 용기 그 자체만으로도 박수받아 마땅하다. 그러니까 응원을 좀 해달라, 기다려달라, 격려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격려. 그래서 여러분도 다 사기다 뭐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격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자체에서도 이제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좀 실천 윤리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 요거 뼈 있는 말이죠. 굉장히 뼈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자체적인 뭐 내부 거래라던가 여러 가지 조사를 받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던가 뭐 대주주들의 윤리라던가 아니면은 뭐 증자나 사채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윤리적인 측면을 좀 강조하셨습니다. 이거는 기업에서 좀 지켜줘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임상 실패하더라도 이 기업 사기다 이런 얘기는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윤리적인 기업이라면은. 이런 게 결여돼 있고 하면은 이제 음모론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뭐 인터뷰하신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보면은 HLB 같은 경우는 기존에 15만 원 저항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10만 원 넘어갈 때부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0만 원 여기 넘어가야 되고 넘어가서 안착하는 게 좋고 더 많이 올라가서 쉴수록 좋다. 10만 원 위부터 언제 휴식을 취해도 이상할 게 없다. 왜냐면은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으니까. 21,800원에 있던 게 지금 16만 7,800원인 거예요. 가파르게 올라온 거 맞죠. 그러니까 언제 휴식을 취해도 이상할 게 없다. 그러나 더 많이 올라가서 휴식을 취하는 게 좋다. 가장 많이 올라갈수록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5만 원 언저리 15만 1,500원인가? 그쵸? 15만 1,500원이 기존에 최고가였으니까 돌파한 거잖아요. 15만 원 언저리까지만 가서 쉬어도 저는 만족한다라고 했는데 더 강해요, 지금.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도 눈치채신 분들 있겠지만 공매도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뭐 교세라 뭐 얘기하면서 이제 길게 보면은 선과 악이 있는데 길게 보면 선이 이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줄여서 말하면은. 그러니까 악이 당장에 순간 파워는 세다. 파워는 세다. 근데 결국 선이 꾸준하게 가면 선이 이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공매도가 무조건 악이라는 건 아닌데 막 돌려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공매도가 무조건 악이라는 건 아닌데 이거 우리는 항암제를 개발하는 기업이고 바이오 기업이고 신약 개발하는 기업이고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선에 가까운 기업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비교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길게 가면 선이 이긴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미 이기고 있습니다. 공매도 굉장히 많이 줄었죠. 지금. 그래서 앞으로도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지금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제가 기존에 말씀드린 게 20만 원 넘어가면은
코스닥 시총 1위를 도전할 가능성도 있다. 1위 싸움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얼마 안 남았죠, 이제는. 내일도 오늘 상한가 간 거는 내일도 소폭의 상승 올라갈지 아니면은 이렇게 될지 뭐 그거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갭상승 나올 가능성은 좀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는데 내일까지도 더 올라가면은 아마 모레는 거래 정지 당할 겁니다. 단기 급등으로 해가지고 지금 경고 종목 더 있잖아요. 그러면 하루 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20만 원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왜 계속 이 20만 원을 언급을 말씀드리냐면은 시총 1위도 있는데 자, 이 구간이 기존에 자 보세요. 노이즈가 나오기 전에 15만 원 갔다가 좀 쉬고 있는 구간이었잖아요. 7, 8만 원, 9만 원 뭐 이렇게 10만 원 아래가. 그러면은 여기가 그래요. 급락 나오기 전까지로 칠게요. 아무리 뭐 바이오 악재가 있어서 밀렸느니 어쩌느니 이런 거 다 제외하고 여기가 기존에 기대감 갖고 있는 주가라고 칠게요. 이 하락이 나온 거 있죠. 이 하락은 원래 안 나와도 되는 거잖아요. 시장군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나는 지각할 수 있다. 임상 지연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시장에서 실패한 것처럼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했죠. 실패한 것처럼 받아들여. 저도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연이라고 했는데 시장에서 받아들인 건 실패처럼 받아들였다. 저도 똑같은 얘기했죠. 이거를 이제 비유해가지고 말씀하신 건데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오는 8, 9만 원까지 올라오는 거는 올라온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기존 주가로 복귀한 거죠. 임상 실패하겠다라고 반영됐던 게 그냥 복귀된 것 뿐이에요. 이거는 주가는 그냥 여기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2배 될까 말까 정도 올라온 거예요. 2배. 2배 정도 올라온 거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얼만큼 가느냐는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20만 원 얘기한 거 20만 원 정도를 넘어가게 되면은 공매도가 더욱더 쇼커버링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원을 최대한 안 넘기게 하려고 노력을 할 수도 있어요. 공매도 세력은. 네,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HLB가 만약에 FDA 미팅이 잘 돼가지고 품목 허가를 받는다라고 하면 20만 원 그냥 돌파할 거고 어디까지 가느냐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임상이 이게 끝이 아니고 지금 3상 진행 중인 것들과 2상 진행 중인 것들이 있잖아요. 2상은 워낙 지옥문이니까 좀 뭐 기대감을 좀 낮춘다고 해도 뭐 캄렐리주맙이랑 3상 진행하는 것은 뭐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옵디보나 키투루다 같은 최고의 면역 항암제의 선택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까지 다 반영을 하면은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걸 지금 사는 건 아니에요. 더 갈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기존에 말씀드렸죠. 여기 42,500원 반등 시에 이거는 단기 반등이기 때문에 42,500원 절반 매도 적어도 그냥 전량 매도 하셔도 절반 매도 하셔도 되고 매도하신 다음에 밑에서 다시 사는 게 맞다라고 하고 말씀드렸죠. 이 아래 구간에선 시간이 끌릴 수 있고 28,000원 회복될 때 매수하면 됩니다. 이거를 제가 진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렸죠. 계속 말씀드렸죠. 기존부터. 여기 이탈할 때부터 말씀드려서 43,500원 요 구간 여기 닿을 때 한번 말씀드리고 닿기 전에 42,500원 말씀드리고 36,500원 이탈할 때 여기 유지해줘야 돼. 여기 유지 못하면은 28,000원 이탈할 수 있다. 그럼 밑에서 모아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주가의 속도를 생각하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리스크 생각하면은 28,000원을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회복할 때 매수하면 된다. 28,000원에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박수치고 경사가 났죠.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리고 여기 42,500원에서 매도 못하신 분들 그냥 들고 가셔도 좀 길게 보시면 회복될 겁니다라는데 길게 안 봤는데도 회복된 거예요. 이거는 제 예상보다도 더 좋았으니까. 왜냐하면 예상은 발표가 임상 지연이었는데 지연되지 않았잖아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 유럽 조명학회를 빛낸 최고의 약물 중 하나로 선택이 됐잖아요. 선정이 됐잖아요.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이 계속 나오는 거고. 뭐 크게 지금은
걱정할 단계는 지나지 않았나. 물론 끝까지 경계감을 늦출 수는 없다라는 거는 역시나 끝까지 확인하고 저는 의심이 많습니다. 주식 쪽에는. 끝까지 확인을 하고 가야 된다라는 의견은 변함없습니다. 근데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뭐 성공이라고 나왔고, 뭐 최고의 컨설팅 업체들이 다 이 약물을 가지고 이 결과를 가지고 왜 FDA 신청을 안 하려고 그러냐. 신청을 해라. 그래서 코빙턴을 선임해서 이제 FDA 미팅을 나가고,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어요. 기존에 그래서 진양고 회장께서도 이때 기자회견하고 진짜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본인도 당황하셨을 거예요. 시장 반응이 이럴 줄은 몰랐겠죠. 제가 말씀드린 본인은 선의로 가장 먼저 주주분들에게, 이거는 기존에 얘기했던 부분을 그냥 언행일치를 하신 거예요. 먼저 주주분께 알리겠다라는 측면에서 얘기한 건 좋았는데 너무 많은 정보를 주지 않았냐. 취지는 좋았어요. 근데 너무 많은 정보를 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진양권 회장의 발언에 대해서 신뢰성을 깎아먹는 이런 상황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도 뭐 사기니 어쩌냐면서 진양권 회장님의 발언을 계속 깎아먹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신뢰를 깎아먹고 주가는 올라가는데 신뢰는 깎아먹고 아직도 욕하시는 분은 많더라고요. 말씀드렸던 그대로 주가는 올라갈 건데 이번에 유럽에서 나온 결과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좋은 결과가 나와서 최대로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게 나와가지고 뭐 저희도 깜짝 놀랐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HLB는 지금 순조롭게 지금 잘 상승하고 공매도도 청산하고 있는데 20만 원 넘어가면 공매도 청산 물량이 더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20만 원 부근에서는 한 번 정도는 공방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 나중에 품목 허가가 이미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HLB는. 거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허가만 나오면은 모든 근심 걱정은 다 날리셔도 되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매수하는 거는 아니다. 지금은 다른 종목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죠. 계속 말씀드렸죠. 이거 작년 말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바이오시밀러 당분간은 좀 쉴 거고, 글로벌 빅파마들이 계속 말씀드렸죠. 빅파마들이 바이오시밀러 견제하기 시작했다. 오리지널, 약가, 이나 빅파마들이 자회사로 키우기 시작하고 계속 경쟁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은 퍼스트 무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셀트리온이 기존에 실적으로 올라오는데 저렇게 견제를 받으면 약간 주춤할 수 있고 임상, 3상 진행 중인 종목에 집중해라. 이제는 일반적으로 기술력 있다고 해서 라이선스 아웃 들어오는 걸로 날아가는 시대는 지났다. 그건 2015년 한미약품 얘기고, 왜냐면은 기술 이전을 했는데 반환 나오고 있잖아요. 기술 이전한 거 반환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라이선스 아웃을 한 다음에 뭐 이게 성공을 해야 돼, 임상에 성공을 해야 되는데 성공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걸 이제 사람들이 인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거는 단기적인 비용이고 어차피 이거 R&D 비용으로 들어가겠지? 라고 생각해서 기업에 크게 메리트를 안 주는 거예요, 이제는. 점점 똑똑해지고 있는, 시장이 스마트해지는 거죠,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작년 말부터 계속 말씀드린 임상 3상 종목들, 이 종목들 중에서 성공하는 종목이 아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여곡절 있고 굴곡도 있고 신뢰감도 한번 잃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갈 자리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약 2배 전후 올라왔다. 2배가 작은 건 아니에요. 2배도 큰 거죠. 근데 기존의 기대감으로도 보시면은 기대감으로도 이렇게 올라왔었잖아요. 15만 1,500원. 기대감으로도 올라왔었는데 이제 임상을 성공했는데 기대감으로 올랐던 정도 수준에서 주가가 머물면 안 되겠죠. 이거는 제대로 반영이 된다면은 더 좋은 주가에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무조건 맞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 이거는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번 HLB 뭐 사건 그리고 뭐 매지온 사건 그리고 뭐 헬릭 스미스 사건 뭐 등등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교훈 삼아서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막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배워나간다 생각하시고 이 위쪽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기존부터 말씀드렸죠. 10만 원 위쪽에 12만 5천 원, 그 위에 15만 원. 느껴지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10만 원 위에 12만 5천 원, 그다음 15만 원. 그러면은 2만 5천 원씩 올라왔잖아요. 플러스 2만 5천 원씩. 그럼 그 다음에 얼마예요? 17만 5천 원. 그 다음이 20만 원이 됩니다. 목표가가 저항이. 그래서 내일 17만 5천 원을 돌파할 것이냐, 아니면 바로 뭐 20만 원 쪽으로 붙어갈 것이냐. 요게 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올라갈수록 좋다라고 해서 차라리 하루 쉬어도 괜찮아요. 많이 올라가는 게 좋아요. 올라가서 쉬는 게 좋은 겁니다. 더 강하게 쉬는 게 좋고, 그걸 쉴 때 이제 이격이 많이 벌어졌으니까 얘가 좀 빨리 올라와야겠죠. 많이 올라갈수록 얘가 각도가 가파르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단기 이평선들은.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서 쉬는 게 뭐 괜찮다. 그리고 뭐 크게 급락만 안 나오면 되겠죠. 크게 급락 나올 이유도 없을 거고. 안 좋은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 추가적으로 뭐 12발행이니 아니면 뭐 유상증자니 이런 거는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제품의 품목 허가만 나온다면은 이런 거는 이제 자금 같은 경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고, 이거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 삼각학병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기존에 돈이 준비돼 있다고 본인들이 얘기하니까 그 정도는 지키겠죠. 지상권 회장이 너무 앞서가서 의욕이 넘쳐서 이게 문제가 되고 간혹 저렇게 신뢰성을 까먹는 거지, 주주분들한테 거짓말은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돈이 있다라는 부분은 의심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LB 같은 경우 뭐 다시 한번 알아봤고, 그리고 요거 하나 봐드리면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자, 요거 17,000원 돌파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HLB에 비해서 HLB 생명과학은 생각보다 못 올랐다. 오히려 단기적으로 얘가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보시면은 이날부터 보시면은 HLB보다는 자, HLB는 이때부터 보면 쉬다가 오늘 하루 오른 거잖아요. HLB 생명과학은 말씀드리고 나서 17,000원 돌파하고 나서 얘가 탄력이 더 좋아지죠. 이래서 여러분들이 추세를 알아야 되고 저항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항. 이해하시겠죠? 저항을 돌파하면은 좋은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막혀있던 구간을 돌파했으니까 시원하게 한번 간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 저항에 대한 거는 교육강좌 가장 최근 추세매매 2강에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다음 강의는 이제 당연히 지지선이 나와야겠죠. 저항이 있고 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저항까지 미리 예습을 해놓으세요. 그러면은 이제 지지선 올라올 차례니까 지지와 저항 익혀서 여러분들이 추세, 저항을 돌파하고 추세를 만들어가는 종목들을 매매하시면 됩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 HLB 말고도 저항을 돌파하는 종목들을 매매하시면 지금은 그 여러분들이 크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시장이다. 그러니까 요 부분 최소한의 공부할 건 공부를 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좋아요하고 댓글이 많이 줄었는데 댓글 달기 어려우면은 쭉 내려가지고 댓글란 터치해서 숫자 3 하나씩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HLB도 검색하시는 분들이 3을 못 치진 않으시겠죠? 그러니까 3 하나씩만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런 좋아요, 댓글, 좋아요, 구독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은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